인간의 몸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위를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 스트레스 또는 피로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머리를 향해. 하지만 거의 아무도 아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몸에는 당신의 삶의 모든 걸음을 지탱해온 곳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의 무게를 흡수한 곳, 그리고 몸의 깊은 조절을 위한 조용한 열쇠를 간직한 곳, 당신의 발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존재감을 가지고 발을 씻는 것처럼 간단한 제스처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자연스러운 휴식, 평온 및 치유 상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고대의 의식, 간단하지만 깊이 변화를 가져오는, 그리고 우리가 끝에 도달하면 몸의 평화가 종종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땅과 연결하는 기초에서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가 적절한 순간에 도착했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내 기초로 돌아간다고 적어주세요. 이 말을 들으면서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열리거나 인식되는 느낌이 든다면 이 에너지와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깨어나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적인 지지의 제스처로 슈퍼챗을 보내주세요. 많은 고대 전통에서 진정으로 깊은 것은 결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들은 광범위한 교리나 일상생활에서 유지할 수 없는 의식을 통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제스처를 통해 가르쳤고, 그 제스처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의를 기울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평범한 것이 신성한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 제스처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는 의식이 그것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형시켰기 때문입니다. 선찬, 전통의 수도원에서 바닥을 쓸고 차를 준비하고 하루가 끝난 후 발을 씻는 것은 진정한 영적 수행 전에 수행되는 부차적인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그 수행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통에서 깨달음은 산 정상에서나 몇몇을 위해 예약된 깊은 명상의 알터드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소박한 것에서, 손이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며 닿는 것에서 일어났다. 13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선사 중 한 명인 도겐 스님은 몸을 씻는 수행이 깨달음의 수행과 분리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썼다. 은유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현실로서 그에게 있어 온전한 존재로 몸을 씻는 것은 신성한 것이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는 행위였다. 그것은 정확히 여기, 이 몸에서, 이 순간, 이 단순한 제스처에서 존재했다. 특히 발은 거의 모든 세계 전통에서 상징적이고 물리적으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통 중국 의학에서 발은 몸의 전체 지도로 간주된다. 발바닥의 각 영역은 내부 장기, 경락, 몸을 기초해서 정수리까지 흐르는 생명 에너지의 경로에 해당한다. 그 에너지가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고 흐를 때 몸은 놀라운 효율성으로 자가 조절됩니다. 축적된 긴장으로 인해 정체되거나 의식적인 접촉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 기초를 잊어버리면 에너지는 마치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는 저수지의 물처럼 발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그 축적은 밤마다 몇 달, 몇 년 동안 유지되며 어떤 양의 수면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깊고 퍼지는 피로를 생성합니다. 그것은 근육의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피로입니다. 5,000년 이상의 지속적인 역사를 가진 인도의 아유르베다 전통에서는 아비양가라는 실천의 일환으로 자기 전에 따뜻한 참가의 기름으로 발을 마사지하는 것이 권장되었습니다. 아비양가는 산스크리트어로 대략적으로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또는 더 정확하게는 의식적인 애정으로 몸을 기름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체나 근육을 위한 단순한 신체적 돌봄이 아니었지만 그런 이점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신경계가 단어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인식하는 몸에 무언가를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났고 움직임이 끝났으며 시스템이 경계를 낮출 수 있고 저항 없이 휴식에 몸을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서양 세계에서 발씻기는 깊은 사회적 및 영적 경외의 차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중해 및 중동 문화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는 것은 공동체 생활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 예약된 신성한 봉사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몸이 존중받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며 진정한 겸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없이 이렇게 말하는 제스처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당신의 길을 인정하며 이 발들이 짊어진 무게를 인정합니다. 그 같은 제스처가 자신에게, 자신의 발에, 자신의 손으로 향할 때 그 힘은 똑같이 강력하고 아마도 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분하고 존재감 있게 발을 만지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매우 적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프거나 고통스러울 때만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 평범한 밤의 고요함 속에서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아이디어와 걱정의 빈 공간에 떠있는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고 느끼며 뛰고 가장 깊은 뿌리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존재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많은 실천들이 일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현대는 속도, 효율성, 그리고 멈추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 뒤처지는 것, 충분히 생산적이지 않다는 암묵적인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의식은 화면 앞에서 무너지는 것으로 대체되었고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지쳐서 잠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깊고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몸은 이러한 제스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고대의 지혜는 당신 안에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그 간단한 지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댓글에 내 몸은 기억한다 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당신의 내면 깊숙이 울림을 준다면 이 공간의 에너지를 슈퍼차트로 지탱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 공유된 지혜를 살아있게 하는 의식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몸이 기본적으로 도구로 취급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몸은 기능을 요구받고 생산을 요구받고 끝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몸은 급하게 먹이고 긴급하게 움직이며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피로의 신호가 무시할 수 없게 될 때 다시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빠르게 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이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경우는 드물고 인내심을 가지고 듣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리고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수리로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실천으로 거의 제공받지 못합니다. 의식적인 마무리, 노력의 시간과 휴식의 시간 사이의 실제 전환. 현대 생활을 관통하는 가장 깊은 문제는 스트레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불가피합니다. 삶의 움직임,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무엇을 구축하고 있는지,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그것에 맞서기 위해 개발하는 자원 사이에 창조적 긴장 사이에 내재된 부분입니다. 실제 문제는 조용히 몸과 정신의 건강을 침식하는 것은 현대 신경계가 경계 상태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환을 잊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은 수면의 어려움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간 몸의 원래 설계에서 노력과 휴식, 긴장과 해방, 움직임과 정지 사이에는 종족 자체만큼 오래된 자연스러운 리듬이 존재했습니다. 현대 생활이 존재하기 수백만 년 전 이 행성을 거주했던 생명체들은 본능적으로 그 리듬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활동을 가져왔고 황혼은 돌아옴을 가져왔습니다. 밤은 침묵, 어둠, 그리고
재생을 가져왔다. 그리고 낮과 밤 사이에는 항상 전환이 있었고 몸은 상태를 바꾸기 위해 준비하는 경계의 시간이 있었다. 이 경계의 시간은 현대가 정확히 제거한 것이다. 오늘 근무 시간이 끝났지만 알림은 멈추지 않는다. 화면은 계속 켜져 있다. 대화는 메시지를 통해 계속된다. 하루의 걱정은 휴식 시간과 경계 없이 뒤섞인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오면 신경계는 하루의 사이클이 끝났다는 명확한 신호를 받지 못한다. 계속 켜져 있고 계속 처리하며 생각의 지평선에서 잠재적인 위협을 찾고 있다. 그리고 몸은 단순히 지쳐서 무너진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이지 휴식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휴식이 아니다. 그것은 피로에 대한 항복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진정한 휴식은 그 기원에서 능동적입니다. 신경계에 명확하게 풀어줄 수 있다는 신호, 제스처, 의식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신호가 없으면 몸은 만성적인 반활성 상태에 머물며 이는 눈에 띄지 않게 지속적으로 엄청난 생명 에너지를 소모하는 저강도의 경계 상태입니다. 이 반활성은 근육을 감지할 수 없게 긴장시킵니다. 마음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믿을 때에도 생각을 가속화합니다. 수면에 더 깊고 회복적인 단계에 방해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때 느끼는 누적된 피로를 초래하며 몇 시간 동안 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에너지가 없는 이상한 느낌을 남깁니다. 마치 수면이 몸을 진정으로 관통하지 않고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만성적인 상태는 명확하게 언급되는 경우가 드문 영적 차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계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 의식은 끊임없이 미래로 향하거나 과거에 고착됩니다. 현재의 순간은 사라집니다. 몸은 한 시간에 존재하지만 마음은 다른 시간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 물리적 현재와 정신적 시간 사이의 그 균열은 육체적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방식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평화롭게 거주할 수 없는 존재의 깊은 피로로 스스로와의 거리를 두고 영원히 살아가며 자신의 몸이 이미 있는 곳에 결코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발견하고 있는 의식은 단순한 이완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재통합의 실천입니다. 삶의 현대적 방식이 체계적으로 방해한 노력과 휴식 사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고 진정한 의도로 하루의 주기를 마감하며 가장 기본적인 기초에서부터 몸을 다시 거주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하루가 끝날 때 당신의 몸이 연결을 끊지 못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댓글에 내 몸은 하루를 마감할 필요가 있다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말이 당신 안에 깊은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면 이 의식의 공간을 지지하기 위해 슈퍼챗을 보내며 에너지 교환을 나눌 수 있습니다. 휴식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몸, 수면, 그리고 자기 관리에 대한 관계가 완전히 변화합니다. 몸은 당신이 명령한다고 해서 쉬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마음이 이제 그만할 때라고 결정한다고 해서 쉬는 것도 아닙니다. 시계가 특정 시간을 가리킨다고 해서 쉬는 것도 아니며 몸이 침대에 수평으로 누워 있다고 해서 쉬는 것도 아닙니다. 몸은 오직 안전함을 느낄 때만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안전함은 신경계가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사고를 통해 해석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으로 몸이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호를 통해 구축됩니다. 이 신호는 직접적인 감각의 언어이며 단어의 언어가 아닙니다. 자율신경계는 호흡, 소화, 심박수, 천 및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복잡하고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의식적인 마음이 개입하지 않고도 작동합니다. 이는 건강한 유기체에서 자연스럽게 교대로 작용하는 두 가지 주요 모드를 통해 기능합니다. 첫 번째는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에 의해 지배되는 활성화 및 경계 상태로 빠른 행동, 위험에 대한 반응,
자원의 동원 및 즉각적인 생존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전투기, 사냥꾼, 환경이 완전한 존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완전히 경계해야 하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계의 부교감 신경에 의해 지배되는 회복 및 재생 상태로 깊은 소화, 세포 복구, 기억의 통합 및 진정한 회복을 위한 휴식을 위해 동일한 정밀도로 설계되었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존재의 상태이며 경계를 풀 수 있고 몸이 밤 동안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재생 과정에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의 몸이 거의 영구적으로 첫 번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의식적인 지원 없이 두 번째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정신적 의지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긴장을 풀어야 할 시간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율신경계가 안전의 지표로 인식하는 매우 특정한 신호를 통해 발생합니다. 느리고 지속적인 호흡의 리듬, 피부에 닿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접촉, 몸이 저항 없이 받는 따뜻한 온도, 손의 느리고 의도적인 움직임, 이 신호들이 함께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신경계는 어떤 단어나 생각을 넘어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위험이 지나갔고 외부 세계는 기다릴 수 있으며 몸은 경계를 풀고 필요한 재생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수십 년 동안 신경과학자들이 점점 더 깊이 연구해온 것이 있으며 이것은 의식적인 촉각을 통한 조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차분하게 천천히 부드럽고 지속적인 압력으로 만지면 통증 감지나 경고 반응과는 연결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미주신경과 연결된 C섬유라 불리는 특정 수용체가 피부에서 활성화됩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계의 주요 조절자로 뇌와 거의 모든 내부 장기를 연결하는 신체에서 가장 긴 신경으로 적절하게 활성화될 때 깊이 회복되는 생리적 반응의 연쇄를 생성합니다. 심박수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느리고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근육은 몇 시간 동안 축적된 긴장을 풀어줍니다. 소화가 재활성화됩니다. 뇌는 깊은 평온 상태와 회복적인 수면과 관련된 세타 및 델타 주파수의 파동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른 크기에 비해 신경 종말이 가장 밀집된 신체 부위 중 하나로 각 발바닥에 7,000개 이상의 신경 종말이 있어 이러한 의식적인 자극에 특히 민감하고 반응합니다. 느리고 진정으로 의식적인 발 마사지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나 주말의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가장 깊은 신경계와의 직접적이고 실시간의 대화입니다. 그것은 그 시스템이 완전히 명확하게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로 몸의 오늘이 끝났고 움직임이 멈췄으며 경계를 완전히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이해가 당신의 휴식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킨다면 댓글에 내 몸은 놓는 법을 안다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공유된 지식에 감사함을 느낀다면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확장하기 위해 슈퍼챗으로 이 가르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정확한 밀리미터 단위로 따라야 하는 엄격한 단계로 구성된 기술도 아니고 여유 시간과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프로토콜도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진정하고 깊은 방법으로 실제로 존재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의도를 가지고 밤마다 연습한다면 당신의 휴식의 질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제스처입니다. 당신에게 적합한 순간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반드시 불을 끄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거의 반응하지 않는 완전한 피로의 순간일 필요도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이나 심지어 45분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루가 분명히 끝나고 더 이상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일이 없으며 여전히 차분하게 움직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의식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잠들기 전에 그 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면이나 수동적 자극에 맡기는 신성한 영역으로 의도를 가지고 되찾을 가치가 있습니다.
물을 준비하기 전에 공간을 준비하는데 잠시 시간을 할애하세요. 가능하다면 인공 조명을 끄거나 밝기를 낮추세요. 밝은 빛은 뇌에 낮이라는 신호를 보내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의 생산을 억제합니다. 촛불이 있다면 켜세요. 부드러운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로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낮은 볼륨으로 틀어주세요. 의식 주위에 만드는 환경은 의식 자체의 일부입니다. 이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신경계에 알려줍니다. 이 시간은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와 존재감을 가지고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자동 조종 장치를 켠 상태로가 아니라 진정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수조에 물을 채우기 전에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물줄기 아래에 손을 넣으세요. 몸이 저항 없이 받는 온도를 찾아보세요. 즉각적인 환영과 인식의 감각을 주는 온도, 마치 물과 피부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마그네슘 소금을 가지고 있다면 물에 2-3스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피부를 통해 효율적으로 흡수되며 근육 시스템의 이완, 신경 시스템의 조절, 수면의 질에 대해 직접적이고 잘 문서화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굵은 바닷소금이 있다면 그것도 효과적입니다. 라벤더나 로마 카모마일 같은 에센셜 오일이 있다면 먼저 식물성 기름에 2-3방울 희석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없더라도 따뜻한 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의식의 깊이는 그것을 둘러싼 액세서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져오는 주의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용기가 준비되면 등을 비교적 곧게 펴고 앉되 긴장하지 마세요. 용기를 당신 앞에 편안한 높이와 거리로 두어 몸을 구부리거나 어떤 부분에 긴장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발을 물에 담그기 전에 3번의 긴 호흡을 하세요. 단순히 3번의 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부드러운 소리로 입으로 내쉬세요. 거의 한숨처럼요. 이 3번의 호흡은 낮의 시간과 의식의 시간 사이의 상징적인 경계입니다. 이는 뭔가 다른 것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발을 물에 담글 때는 천천히 그 움직임에 대한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하세요. 다른 일을 완료하는 것처럼 갑자기 담그지 마세요. 먼저 손가락 끝에 물의 가장자리가 닿는 것을 느끼세요. 그 다음 발등, 그 다음 발바닥, 마지막으로 발 뒤꿈치입니다. 물속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것은 이미 신경계 조절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면 즉시 무언가를 하려는 충동을 참으세요. 그저 머무르세요. 처음 2-3분 동안은 발을 적극적으로 마사지하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그저 느끼세요. 발이 용기의 바닥에 놓여 있는 무게를 느끼세요. 물이 발바닥의 모든 부분, 각 손가락, 아치, 발꿈치를 감싸는 열기를 느끼세요. 그 온도가 천천히 발목과 종아리 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느끼면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계속하세요. 코로 4번에 걸쳐 천천히 들이쉬세요. 공기를 부드럽게 2번 동안 유지하세요. 힘을 주지 마세요. 입으로 6번 또는 8번에 걸쳐 내쉬세요. 내쉬는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현저히 더 느리고 길게 하세요. 특정한 호흡 패턴, 즉 내쉬는 시간이 들이쉬는 시간보다 더 긴 경우 미주신경을 직접 활성화하고 부교감 신경계의 조절 과정을 상당히 가속화합니다. 발이 물속에 가만히 있는 동안 그 호흡을 5 또는 6번 완전히 반복하세요. 그런 사이클 후에 몸이 내부의 긴장 상태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음을 느껴보세요. 몸이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느낄 때 시스템의 긴장이 약간이지만 실제로 감소하고 있음을 인지할 때 2 손으로 한 발을 잡으세요. 원하는 발을 선택하세요. 먼저 물속에서 부드럽게 잡고 그 다음 물 위로 살짝 들어올려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을 만큼만 높이 들어 올리세요.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싶은 것을 다루듯이 같은 섬세함으로 잡으세요. 물체를 씻을 때의 실용적인 효율성으로는 아닙니다. 귀중한 것을 만질 때의 존재감으로 발꿈치를 부드럽고 지속적인 압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발꿈치는 하루 동안
기계적 긴장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 중 하나로, 특히 오랜 시간 서 있거나 딱딱한 표면 위를 걷거나 체중을 잘 분산하지 않는 신발을 신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 부위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작업할 때 엄지손가락 아래의 뼈의 단단함을 느껴보세요. 발꿈치에서 발 아치로 압력을 이동시키세요. 발바닥 중앙의 곡선 공간인 발 아치는 많은 경우 의식적으로 주의를 받지 못하지만 반사요법에 따르면 중요한 장기와 연결된 거대한 반사 밀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고 지속적인 압력으로 누르면서 중앙에서 아치의 가장자리로 천천히 이동하세요. 고통이나 강한 불편함을 찾지 마세요. 그 압박과 완화 사이의 경계에 있는 감각을 찾아보세요. 조직이 저항을 잃고 풀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발가락 바로 아래에 있는 중족골 쪽으로 천천히 나아가세요. 이곳은 종종 급한 걸음, 발가락을 압박하는 신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을 단순한 운송수단으로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해 긴장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이 부위를 원형 압력과 부드러운 반죽 움직임으로 작업하세요. 그리고 발가락에 도달하면 각각을 개별적으로 나머지와 완전히 분리하여 작업하세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각 발가락을 잡고 각 방향으로 부드럽게 3번 돌리세요. 조심스럽게 바깥쪽으로 늘리세요. 손가락 사이에 관절을 부드럽게 압축하세요. 그렇게 간단한 제스처는 척추 전체와 소화, 호흡 및 내분비 시스템의 반사 영역과 직접 연결된 신경 말단을 자극합니다. 그 발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들어올린 것과 같은 느림으로 다시 물속에 내려놓으세요. 두 발을 물속에서 1분 더 쉬게 하세요. 숨을 쉬세요. 방금 작업한 발과 아직 만지지 않은 발 사이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그 차이, 한쪽과 다른 쪽 사이의 일시적인 비대칭은 몸이 실제로 주의를 기울일 때 느끼는 것을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 다음 다른 발로 같은 인내심과 존재감을 가지고 모든 과정을 반복하세요. 첫 번째 발로 이미 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세요. 몸이 이미 더 편안해졌기 때문에 주의의 질을 잃지 마세요. 마무리할 때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발을 말리세요. 가능하다면 부드럽고 따뜻한 수건으로 각 손가락을 기초에서 끝까지 길게 움직이며 개별적으로 말리세요. 발바닥은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말리세요. 발등과 발목은 길고 느린 동작으로 말리세요. 마지막 건조 동작은 단순한 위생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마무리입니다. 몸이 마지막 신호를 받고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물이 끝났고 접촉이 끝났고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제 풀어줄 시간입니다. 다시 발을 바닥에 대면 미세하지만 확실한 무언가를 느낄 것입니다. 몸이 내려갔을 것입니다. 마음이 속도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는 휴식은 다른 질감, 더 깊고 더 완전하며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의식을 실천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댓글에 오늘 밤 나는 풀어준다고 적어보세요. 이것을 듣는 동안 이미 이 제스처가 만들어내는 평온함을 느낀다면 슈퍼챗으로 이 순간의 에너지를 지탱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단한 실천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신체의 작동에는 깊은 법칙이 존재하며 이는 신경과학의 전문적인 분야나 고대 명상 전통 외에서는 거의 가르쳐지지 않지만 변화, 치유 및 진정한 변형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신체는 지적 이해를 통해 배우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당신에게 좋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신경계가 그것을 안정적인 패턴으로 통합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체는 반복을 통해 배웁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처럼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반복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감과 지속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행되는 의식적인 반복을 통해 배웁니다. 충분한 규칙성을 가지고 그 경험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경 구조를 뇌가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은 의식을 매일 밤 그 정도의 주의로 반복할 때
신경과학자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점점 더 명확하게 관찰하고 문서화할 수 있었던 신경학적 차원에서 특별한 일이 발생합니다. 뇌는 그 특정 제스처와 모든 감각적 특성, 물의 냄새, 온도, 발에 닿는 손의 촉감, 용기에서 나는 물소리, 그리고 그 제스처가 만들어내는 생리적 상태 사이의 연관성을, 즉 신경다리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연습의 첫 며칠 동안 그 효과는 부드럽고 아마도 거의 감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빠르게 자리 잡는 약간의 평온함, 의식에 반응하여 활성화 수준이 몇 도 낮아지기 시작하는 몸. 그러나 매일 밤 그 제스처를 반복할수록 그 신경학적 연관성은 더 강해지고 더 빠르게 활성화되며 전체 신경계에 미치는 효과는 더 깊어집니다. 일주일간 지속적인 연습을 한 후 몸은 의식적으로 그 의식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2주 후에는 주목할 만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의식이 완전히 시작되기 전에 이미 평온한 상태를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간 지속적인 연습을 한 후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을 삶에 통합한 것을 놀랍다고 묘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물에 닿기 전에도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단지 수조를 채우는 수도꼭지의 특정한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단지 그 시간의 욕실의 특정한 온도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단지 공간을 준비하는 제스처만으로도. 왜냐하면 뇌는 의식적인 반복을 통해 그 일련의 감각 신호가 한 가지 의미, 즉 휴식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경과학자들이 부교감 조건화라고 부르는 것이며, 신경계가 자신의 긴장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패턴이 설정된 후에는 지속적인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설득하여 이완할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단순히 인식하는 맥락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반복과 함께 일어나는 더 깊은 차원의 경험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제스처를 의식으로 바꾸면 현대가 체계적으로 빼앗아간 삶의 근본적인 것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신성한 리듬. 리듬은 인간 경험에서 가장 깊이 치유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그 힘은 역사상 거의 모든 영적 및 치료 전통에서 인정받아 왔습니다. 모든 문화의 샤먼 의식에서의 북소리, 중세 유럽 수도원에서 반복되는 그레고리안 송, 요가와 불교의 수행에서 수백 번 발음되는 만트라, 아기를 달래는 어머니의 근의 움직임, 아브라함 전통에서 정해진 시간에 암송되는 기도, 모두 동일한 본질적인 원리를 통해 작동한다. 리듬은 신경계를 동기화하고 몸의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깊은 안정감과 연속성을 느끼게 하며 세상에 신뢰할 수 있는 질서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몸이 그 리드미컬한 안정감을 느낄 때,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긴장으로 유지되었던 것이 풀리기 시작한다. 신경계는 위협을 찾기 위해 지평선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멈춘다. 호흡이 가라앉는다. 근육이 풀린다. 마음은 몸이 더 이상 감시할 필요가 없다고 전달했기 때문에 통제를 놓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발을 씻는 실천은 단순한 이완의 의식이 아닙니다. 이는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행동입니다. 매일 밤 말이 필요 없는 언어로 신경계에 다시 휴식에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주기가 마무리되고 당신이 자는 동안 세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 당신이 몸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댓글에 내 몸이 다시 평온해진다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간단하고 깊은 실천을 공유하는 의식적인 커뮤니티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면 이 공간에 에너지 지원의 제스처로 슈퍼챗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의식에는 잘 문서화된 생리학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으며 미주신경과 전통의학의 경락을 넘어 행동심리학과 부교감 조건화조차 초월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불필요한 신비주의 없이 부를 수 있는 차원, 즉 신체에 체화된 기억입니다. 현대 과학은 명상적, 샤머니즘적, 체화된 전통들이 수천 년 동안 이미 직관하고 정교하게 다뤄온 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몸은 단순히 다른 곳, 즉 마음, 감정, 영혼에서 발생하는 경험의 수동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에 살아있는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아카이브입니다. 발생 당시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모든 강렬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체는 지속적인 긴장으로, 만성 근육 수축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치는 특정 영역으로 통합되며 원래의 위험이 오래전에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툼을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유지합니다. 몸은 때때로 의식적인 마음이 잊고 싶어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신체 기억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적 외상 연구자들, 예를 들어 피터 레빈의 신체 경험 (Somatic Experiencing) 작업이나 베셀 반 데어 콜크의 신체와 외상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자세히 문서화한 생리학적 현실입니다. 발은 의식적인 인지 처리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으로 문자 그대로 지구, 표면, 외부 세계의 구체적인 현실에 닿는 신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신체의 기억이 특히 조용하고 깊고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드물게 말이나 생각을 통해 의식에 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긴장감, 무거움, 실제 신체적 움직임이 정당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피곤해지는 발의 직접적인 감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발 아래의 땅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 불안정하거나 위험한 곳을 걷는 완전히 문자 그대로의 방식이든, 직업적 불확실성, 관계의 불안정성, 삶의 방향 상실을 겪는 깊은 은유적 방식이든, 신경계는 그 경험을 위협의 신호로 기록하고 자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신체의 경고 반응 중 일부는 항상 몸의 기초에서 표현됩니다. 발이 긴장하고 발가락이 땅에 움켜잡으며 발꿈치에는 신체의 물리적 무게뿐만 아니라 불안의 상징적 무게, 즉 땅이 당신을 지탱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의 무게가 실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거나 의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이러한 반응은 자동화됩니다. 몸은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이를 유지하며 특정 순간에 활성화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보호 메커니즘처럼 작동하지만 여전히 작동하며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조차 경계를 유지합니다. 발을 차분하게 따뜻한 물과 자신의 손의 의식적인 촉각으로 돌보면 이는 표면적인 근육 이완을 훨씬 초월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체의 가장 오래되고 깊은 신경계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경계는 추상적인 언어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감각을 통해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아마도 그 깊은 신경계가 오랫동안 듣기를 기다려온 내용을 전달합니다. 땅은 안전하다. 두려움 없이 그 위에 기대어도 된다. 당신의 몸의 기초에 쌓인 긴장으로 세상을 온전히 지탱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을 정기적으로 시작할 때, 특히 처음 몇 주 동안 신체적 이완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감정적 반응을 경험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신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부드러운 순간, 오랫동안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많은 것을 짊어져 온 그 몸에 대한 이상하고 강력한 감사의 감정, 때때로 이유 없이 찾아오는 눈물은 단순히 몸이 조용히 감추고 있던 무언가를 해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심지어 자신조차도 마침내 주목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존재로 발을 만질 때 당신은 아마도 수년간 무시해온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항상 여기 있었고 당신을 지탱하고 데려가고 매일 불평 없이 견뎌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하거나 아플 때만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들, 평범한 밤의 고요함 속에서 깊이 체화된 감사의 행위로 변하는 의식적인 세척의 간단한 제스처 속에서도 인식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생각이 당신의 몸에 더 존재감을 느끼게 한다면 댓글에 나는 지탱받고 있다 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당신 안에 깊은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고 느낀다면 슈퍼챗으로 이 공유된 에너지를 지지하고 이 공간이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치유가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변혁은 훨씬 더 간단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몸의 소리를 듣는 것, 리듬을 주는 것, 돌봄의 제스처를 제공하는 것. 아마도 오늘 밤 당신은 모든 일상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단지 작은 일을 할 것입니다. 따뜻한 물, 느린 호흡, 당신의 발을 위한 몇 분간의 존재,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항상 거기에 있었던 무언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몸의 기초가 이완될 때 마음도 휴식을 찾습니다. 이것은 깨어나고 자신의 몸을 의식적으로 거주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영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길을 계속 탐험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이 공동체와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계속 확장될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면 이 영적 공간을 지원하는 의식적인 제스처로 슈퍼 채팅을 통해 이 채널을 지탱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세요. 몸의 평화는 머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발이 지탱하는 땅에서 시작됩니다.